이번 사연은 집 팔아서 신우 대출 갚아주라던 시어머니가 집 팔고 이삿짐 들고 쳐들어왔다는 사연인데요. 시어머니는 1,000만 원 가까이 날리게 생겼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멋모를 때 결혼해서 살고 있는 평범한 유부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희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돈 얘기로 사람 미치게 만드는 분이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 편드는 남편 때문에 조만간 돌싱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이 성인 되어서 이혼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지금 따로 나가 사시는데 쭉 만나시던 분이 있었어요. 이혼하고 남남됐으니 별일도 아니었고 남편이나 시누이 성인 될 때까지 함께 사셨으니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새로운 애인이 생긴 시아버지에게 질투하셔서 결혼식에도 못 오게 하셨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날 하루는 두 분 이혼하셨다 하더라도 같이 혼주석에 앉아주셨으면 했는데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난리치셔서 시아버지는 혼주석에 앉지도 못하셨습니다. 진짜 웃긴 경우라서 시아버지는 주변 지인들도 많이 안 부르셨더라고요. 두 분 이혼하신 지 10년도 안 되어서 남편이 결혼한 거라 남편이나 신우 모두 시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시어머니가 때를 써서 이번에도 시아버지가 그냥 참고 넘어가 주신 겁니다. 좋은 날 얼굴 붉히기 싫다고요? 그렇다고 시아버지가 크게 잘못해서 두 분이 이혼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두 분 성격이 너무 안 맞고 시어머니가 워낙 돈에 집착하셔서 시아버지가 꾹 참고 사시다가 시누이 성인 되자마자 이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렇게 시아버지를 원망하고 증오하세요? 아무튼 결혼할 때는 양가에서 조금씩 보태주셨는데요.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사셔서 사실 본인 노후자금 빼면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는 상태라 이혼하신 시아버지께서 저희 결혼에 최대한 힘써 주셨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똑같이 보태주셔서 처음부터 자가로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가 하시던 사업 물려받아 결혼식 참석하실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보는 눈도 있고 하니 식장 비용은 내줄 테니 호텔에서 올리라 하셨습니다. 식대며 뭐며 다 해결해 주셔서 저희는 좋았죠. 아버지께서는 본인 좋자고 마음대로 결정하신 것 같아서 미안하다 하셨는데요. 저희야 아무리 아껴도 1,000만 원 넘는 금액이 우습게 깨지는 결혼식 비용 부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확 덜었습니다. 덕분에 남편이랑 제가 모아뒀던 돈은 신혼여행 경비 빼고는 대부분 집 사는데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미리 합의해서 축이 들어온 건 다 저희 부모님에게 드리기로 결정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이거 아시고서 신랑 측으로 들어온 건 내가 가져간다 하셔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자금이라고 한 푼 보태주신 것도 없는데 남편 몫으로 들어온 축의까지 본인이 다 가져간다 하시니 결국 축의는 남편이 부득부득 우겨서 들고 와 저희 친정부모님이 식대 내신 것 중에 어느 정도 충당해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쓰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식 비용 자체를 저희 친정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 정도로 모자라다 생각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시어머니랑 처음부터 결혼식 문제에서 많이 삐거덕거리니 저는 시어머니를 멀리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생각해서 선물이나 맛있는 거 사다 드려도 시어머니는 단박에 돈 얘기부터 먼저 꺼내셨어요. 시어머니의 이런 돈 타령은 결혼하고 나서도 쭉 이어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명절 시댁에 있다가 다리를 심하게 삔 적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걷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라서 바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병원 가려고 채비하는 저를 붙잡으시면서 먼저 찜질부터 해보자. 붓기만 가라앉으면 좀 괜찮을 거다 하고 앉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닐에 얼음 가득 채워서 넣어 오셔서는 제 발목에 대고 막 문지르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때는 손끝만 스쳐도 너무 아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시어머니에게 찜질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까딱 움직여 보려고 해도 너무 아파요. 그냥 병원 갔다 올게요. 했습니다. 남편도 지켜보다가 그래 엄마, 뼈라도 부러진 거면 어쩌려고 그래. 병원 갔다 올게. 했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버럭하시면서 다리 조금 삔 걸로 무슨 병원을 간다고 그래. 지금 할 일이 태산인데 하면서 억지를 부리시는 겁니다.
암만 음식도 마련해야 하고 친척들 맞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제가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그게 할 말인가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시어머니 무시하고 남편에게 저 좀 업으라 해서 응급실로 다녀왔습니다. 명절 연휴라 병원 연곳도 없고 해서 멀리 있는 응급실 찾아서 조치받고 왔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인대가 심하게 늘어난 거였는데 깁스까지 하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목발 짚고 쩔뚝거리며 들어가니 시어머니도 놀라시더라고요. 호들갑 떠시면서 부러지기라도 했다니 깁스는 뭐며 목발까지 짚어야 하는 거야? 하면서 걱정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요. 결국 시어머니 하신다는 얘기가 아휴 이게 돈이 다 얼마야. 응급실에 깁스에 목발까지. 이런 건 보험 처리 얼마까지 되는 거니? 하면서 사람 속 뒤집는 겁니다. 걱정하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또 돈 얘기 꺼내시면서 사람 열뻗치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댁 가서 하루 온종일 일 안 하고 푹 쉬다 올 수 있어서 죄송한 마음에 따지고 들진 않았습니다. 친정 갔더니 놀라시면서 그냥 집에 가서 쉬라 해서 명절 연휴도 제대로 못 보내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쉬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시어머니의 돈 타령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외식하자 해도 무한 리필, 진짜 저렴한 대패 삼겹살 이런 집만 찾아다니세요. 그런 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돈 아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신 게 눈에 보이니 저까지 막 마음이 초조해지고 눈치를 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스카프 한 장을 사다 드려도 선물 풀어보며 이건 또 얼마냐? 하시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뻐서 미안하고 고마워서 물어보시는 줄 알고 말씀해드리지 않았는데요. 나중에는 꾸역꾸역 어떻게든 얼마인지 알아내서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보고도 우리 엄마가 돈에 좀 예민하셔. 아빠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건데 자기가 좀 이해해줘. 하더라고요. 20년 넘게 같이 사신 시아버지도 지쳐나가 떨어지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하나요? 남편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자주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니 하기로 했는데요. 저희 친정이랑 시아버지가 보태주셔서 산 집 대출금도 2, 3년 바짝 벌어 갚으니 어느 정도는 채워지더라고요. 애초에 금액도 많지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모아서 한 방에 다 갚아버렸거든요. 저희 남편이 또 눈치 없이 이걸 시어머니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저희 샀을 때보다 시세가 많이 올라서 억 단위로 금액이 튀어서 저희는 결혼하며 집 사면서 횡재한 거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저희더러 그럼 너네 집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싶어 갑자기 이사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오른 돈만큼 꽁돈 생긴 거 아니냐. 그걸로 땡땡이 집 대출금 갚아주면 좋잖아. 하면서 시누이 집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남편도 어이없어 하면서 내가 걔네 집 대출을 왜 갚아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지금 걔네 집담보대출 금리가 거의 10%라더라. 그게 은행배만 불리는 일이지 뭐야. 애도 있는데 그 생돈 나가는 거 아깝지도 않니? 하며 따지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조금 들어드리는 척하다가 절대 집은 못 판다 하고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혹시 어머님이랑 이런 얘기 상의한 적 있어? 하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절대 모르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평소에도 돈돈하시는 분이라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요. 꾸준히 이 얘기 꺼내시다가 시어머니가 일을 내셨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불러다 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내가 다 알아봤어. 지금 땡땡동 매물 나온 게 있거든. 우리가 그걸 돈 모아서 사면 될 것 같다.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건물을 사며 돈을 모은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무슨 얘기인지 물어봤어요. 시어머니 말씀은 그거예요. 시어머니, 저희 부부, 시누이 부부네 집까지 팔아서 돈 모아 무슨 상가주택 건물을 사자는 겁니다. 1층은 상가니 세 주고 2층에서 4층까지는 시어머니의 저희 부부, 시누네 가족까지 한데 다 모여 살면 좋겠다고요? 지금까지 돈 아끼자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분이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시어머니가 주장하시는 건물 금액 들어보니 진짜 공교롭게도 새 집 팔면 나오는 돈과 얼추 맞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는 반절 이상을 내야 한다는 논리셨고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저희에게 좋을 거 하나 없으니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게 싫으면 시누이 집 빚이라도 갚아줘라. 한 달에 이자랑 원금만 해도 100만 원씩 나간다고 하더라. 하면서 또 다시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셨는데요. 남편은 묵묵부답이라 답답해진 제가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저희 집 팔 이유가 없어요. 하고 완강하게 거절 의사를 비쳤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저에게 소리 지르시면서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가족끼리 그렇게 매정하게 구는 거 아니다 하시면서 저를 나무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나는 벌써 집 내놨다. 계약한다는 사람 있어서 다음 달에 계약서 쓰러 갈 거야. 그렇게 알아.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저는 그럴 맘 없고요. 정 그러고 싶으시면 저희 갈라설 테니 이 사람 데리고 가서 그렇게 사세요. 하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끝까지 집 안 팔고 버티니 시어머니도 이판사판인 건지 진짜 집을 팔아버리시더라고요. 그러고 짐 빼시는 날 이삿짐 차 끌고 무작정 저희 집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진짜 살면서 그날만큼 황당했던 적이 없는데 저희 집까지 이삿짐 다 들고 밀고 들어오셨어요. 옥신각신하는데 진짜 열받아서 제가 집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문 잠근 후 안 열어줬습니다. 이삿짐 센터 분들도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고 저희 시어머니에게 언성 높이고 난리가 났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한 열흘간 이삿짐 보관하는 곳에 짐을 맡기고 저랑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짐은 이삿짐 센터에 보관되고 있으니 몇백 우습게 청구되고 있고 매일 모텔에 주무시면서 돈 꽤 깨졌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돈 좋아하시는 분이 생돈 몇백 날리니 정신 번쩍 드셨나봐요. 결국에는 어디 빌라 월세방 구해서 들어가셨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겠냐. 그냥 어머니 요구 하나라도 들어드리면 안 되겠냐. 하면서 저에게 서운함을 내비추더군요. 남편에게는 그렇게 해. 나랑 갈라서고 네가 해드리면 되겠네. 하니 깨갱합니다. 결국은 시어머니 말도 안 되는 돈 타령과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아무도 피해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돈 좋아하는 시모만 한 달 사이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홀랑 까먹으시고 아파트에서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까지 하셨네요. 남편에게는 한 번만 더 같은 얘기 꺼내게 하면 이혼한다고 확실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애먼돈 날렸다며 머리 싸매고 누우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어머니 스스로 자기 발등 찍고 왜 괴로워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돈 좋아하시던 분이 엄한데 돈 날리고 괴로워하는 거 보니 이러면 안 되지만 솔직히 통쾌하고 꼬숩단 생각이 듭니다. 시어머니야 정신병자라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남편이란 사람은 뭐가 서운하다는 걸까요? 난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조언이 많이 필요한 사연 같습니다.